안녕하세요. 라이언스클럽의 라이언입니다. 오늘은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오늘은 제로바이크라고 해서 이 캘리포니아 제조사 바이크인데 전기 바이크예요. 그래서 지금 뭐 미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전기 바이크로는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바이크인데, 저희가 전기차들을 많이 타봤잖아요. 이어서 전기 바이크까지 어떤 느낌인지 한번 직접 체험해 보려고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LA 날씨가 굉장히 좀 흐리고 클라우디했는데, 오늘 드디어 좀 화창한 날씨가 나왔습니다. 기온도 75도까지 올라갔고, 그리고 햇볕도 나고 라이딩하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로바이크를 타고 한번 여기저기 달려보도록 할게요. 이게 전기 바이크인 만큼 저희가 또 테슬라 충전소 앞에서 시작을 합니다. 물론 테슬라 충전기를 가지고 배터리 충전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뭐 전기 바이크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고, 이 모델은 SRF 모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차체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굉장히 날렵하고 공격적으로 자세가 생겼어요. 하지만 이 위에 SRS 모델이 더 공격적으로 생겼고, 이건 그거보다 조금 더 완화된 모델입니다. 배터리 팩이 크게 들어가 있죠. 그리고 격자 무늬 프레임으로 이렇게 가드가 되어 있고요. 뒤에는 굉장히 유명한 거죠. 쇼와 서스펜션 이렇게 앞뒤로 들어가 있습니다. 뭔가 허전해요. 그리고 왼손도 되게 허전하고, 이렇게 켜서 바로 파워를 주면 되는 거죠. 자, 지금 이렇게 파워가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아무런 소리와 아무런 느낌이 없죠. 제가 살짝 스로틀을 당기면 이렇게 갑니다. 약간 카트, 오토바이 카트 버전, 전동 카트 그 느낌. 하지만 이게 제로백이 3초니까 스피드는 엄청난 거죠. 140토크에 110마력. 자, 그럼 제가 한번 본격적으로 타보고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운전하면서 일반 바이크와 다른 점은 먼저 설명해 드리면, 왼쪽에 지금 제 손 이쪽에 클러치가 없죠. 이 말인즉슨 기어가 없다는 뜻이고, 기어 변동 없이, 조작 없이 이렇게 오른손으로 속도를 조절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엔진음, 그리고 배기음, 이런 소음이 없어요. 그 부분이 다른 점이고, 그 다음에 진동이 없죠. 진동이 없이 스로틀을 당기면, 그리고 시동을 켜면 이렇게 조용하게 스텔스기처럼 움직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어 변속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차체에 덜컹거림이 없죠. 이 부분이 전기 바이크의 특징이에요. 저도 지금 엔진으로 구동되던 일반 자동차에서 모터 자동차를 지금 타고 있잖아요. 그럴 때 정말 어색하지 않을까 했는데 그것도 금방 적응했거든요. 그리고 그 사운드, 엔진음이 없는 그 사운드에도 지금 다 적응이 돼 있고, 이 바이크도 그런 것 같아요. 이 바이크도 저는 라켓3 2500cc를 타고 있기 때문에 그 진동과 배기음 대단하잖아요. 멋있잖아요. 그래서 전기 바이크 타면은 뭐 바이크 타는 느낌도 없고 뭔가 어색하고 허전하고 이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건 나름대로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일단 빠릅니다. 제가 일단 빠릅니다. 이렇게 스로틀을 당기면 뭐 부앙부앙부앙 이게 없이 그냥 쭉 요 느낌. 빠릅니다. 이 바이크의 무게가 약 220kg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주된 요인이 배터리 무게예요. 그리고 그 배터리가 약간 위쪽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위쪽으로 올라와 있는 바이크죠. 그래서 뭐 이렇게 밸런스가 어떨까 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코너링하고 이렇게 타고 치고 나가고 할 때 밸런스가 좋아요. 좋아요. 저런 소음 있는 바이크 배기음 센 바이크가 지나갑니다 지금. 이 스트레스 같은 느낌 좋습니다. 이것도 익숙해지면 이제 전기 바이크를 타겠다고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트럼프 내셔널 골프 코스에 왔습니다. 오는 길이 이 코스가 바닷가에 있고 오는 길도 굉장히 이뻐서 이 코스를 한번 달려봤고, 오면서 제가 고속도로도 타고 로컬길로도 탔거든요. 그러면서 느낀 점은 전기 바이크라서 확실히 이제 스로틀을 당길 때 이 반응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탈 때 저속에서는 그런 느낌이 없었는데 고속으로 달리다 보니까 이 배터리 무게가 높이 있어서 무게중심이 높은 게 약간 좀 불안하게 느껴졌어요. 전기 바이크를 타고 고속도로와 그 다음에 해안가도로 이렇게 달렸는데, 장거리하고 경치 좋을 때 약간 감성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이 전기 바이크가 어디에 잘 어울릴까 생각해 보면, 이렇게 도심지 시내에서 타는 거는 더 적합한 바이크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기 바이크를 가지고 이 도심지로 들어왔고, 여기서 이 전기 바이크의 좀 장점을 한번 제대로 느껴보도록 할게요. 제가 시내에서 라이딩을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로켓3하고 본네빌 바이크를 타고 있는데, 그런 느낌들과는 다르게 도심지 안에서는 또 다른 재미가 있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당기면 나가죠. 그 다음에 신호 넣고 차선 변경. 이게 일반적인 바이크는 여기서 클러치 잡고 기어 변속하고 이제 스로틀 당겨주고 이런 조작, 이런 프로세스가 있는데, 전기 바이크는 그런 게 없이 번잡한 조작들이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행할 때 굉장히 조작이 간편하죠. 가솔린 엔진 자동차를 타다가 전기 자동차, 바로 저 테슬라를 탈 때 느꼈었던 그 느낌이에요. 이렇게 팍팍 당기는 대로 나간다고 하는 그 느낌, 제가 테슬라 처음 탈 때 느꼈던 느낌을 이 전기 바이크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지금도 교차로에 신호 대기 중이죠. 뭐 손이 이렇게 자유롭고 그냥 또 바로 당기면 가요. 중립을 찾을 필요도 없고, 신호 대기 때 클러치를 이렇게 계속 잡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 부분이 타다 보면 굉장히 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게 무슨 바이크냐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바이크를 즐기시는 분들이 바이크의 정숙함이나 편안함을 좋아해서 타시는 건 아니잖아요. 야외에 딱 나갔을 때 그 확 탁 트인 개방감, 그 개방감에서 들려오는 이 배기음, 알찬 배기음 사운드와 그 역동성, 이런 거를 굉장히 다 좋아해서 타시는 건데, 제가 야외에 나가보니까 확실히 허전하더라고요. 그래서 배기음 소리보다는 이 바람 소리가 더 많이 들리는 거, 그런 부분 때문에 전기 바이크가 그런 쪽에서 사랑받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라이언스 클럽의 라이언입니다. 오늘은 바이크계의 테슬라, 바이크계의 스텔스기 제로 모터사이클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이크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이크가 차체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무게로 따지면 485파운드, 그러니까 220kg이 나갑니다. 이 바이크의 많은 무게를 차지하는 게 바로 보이시는 이 배터리입니다.
이 배터리 무게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 바이크의 배터리를 감싸고 있는 이 격자 무늬의 가드는 가볍지만 강성인 샤시를 갖고 있다는 게 이 바이크의 특징이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 가운데 이 동그랗게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이 모터입니다. 그래서 구동이 배터리, 모터, 바퀴 이렇게 바로 전달되는 구조죠. 모터에서 바퀴까지는 체인으로 구동이 전달이 됩니다. 이 바이크는 연료 탱크가 없기 때문에 이 일반 바이크의 연료 탱크 자리를 이 스토리지 공간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열어보면 이 공간을 스토리지로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충전하는 충전 포트는 이곳에 있습니다. 배터리의 총 용량은 14.4kW입니다. 집에서 충전할 때는 3kW 기준으로 8시간 충전을 해야 돼요. 그리고 외부에 나와서 고속을 할 때는 빠르게 따라서 4시간, 그리고 옵션에 따라서는 또 80분까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앉았을 때 자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바이크는 이렇게 차체는 굉장히 얇고 이 시트가 깊은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섰을 때, 앉았을 때 이 다리를 보시면 높이가 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키가 178cm인데 이렇게 딱 서서 섰을 때 이렇게 시트 높이와 높이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라이딩하는 포지션은 약간 포워드로 되어 있어요. 이거보다 한 단계 더 그 스피드 레이스로 나온 게 SRS 모델이 있는데 그것만큼은 아니지만 이것도 자세가 앞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풋 패그가 여기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크루즈 타입이나 좀 편하게 탈 수 있는 건 아니고 좀 공격적으로 탈 수 있는 자세입니다. 자세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해서 좀 빠르게 이렇게 요 정도 자세로 타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이크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기어 페달이 없죠. 그래서 도심에서 간편하게 탈 때는 꼭 바이크 슈즈나 부츠를 안 신어도 된다는 게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바이크는 기어 페달 때문에 이 슈즈 앞부분이 많이 닳아서 일반 슈즈를 신기가 좀 어려운데, 이거는 그냥 페달이 없기 때문에 아무 슈즈나 캐주얼하게 스타일리시하게 신을 수 있다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앞바퀴, 뒷바퀴 모두 17인치 바퀴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 바이크는 특징과 탄생과 그 다음에 그 적합함 자체가 약간 도시명에 많이 맞춰져 있어요. 전기 바이크의 특징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컨트롤 하기도 되게 좋고, 그 그립감이나 이 가속력도 굉장히 좋아요. 네, 전기차를 사랑하는 라이언스 클럽으로서, 그리고 바이크를 사랑하는 라이언스 클럽으로서 오늘 제로 모터사이클 전기 바이크를 리뷰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기 바이크가 전기차처럼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겠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유는 모터사이클 자체가 자동차처럼 편하고 안정감 있고 쉽게 타려고 탄생한 게 아니잖아요. 또 그런 이유로 사랑받는 게 아니잖아요. 야외에 나갔을 때 이 탁 트인 공기와 바이크만의 그 감성으로 이 배기음과 이런 거에 다 조화롭게 어울려서 이런 오픈된 느낌으로 타고자 하는 그런 이유가 큰데, 이 전기 바이크는 그런 면에서는 그런 오토바이가 기존에 주던 감성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사랑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도심에서 빠르고 쉽고 재밌게 타는 라이딩을 또 즐기는 분들에게는 또 다른 옵션으로 사랑받을 수 있는 매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2020년형 제로 모터사이클 SRF 모델을 리뷰해 봤습니다. 전기차 시대에 맞춰서 전기 바이크도 한번 저희가 소개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길 바라겠고요. 저는 지금까지 라이언스 클럽의 라이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